제75권 존 내시가 들려주는 의사결정이론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를 결정한다. 어떠한 말에 있어서 그 말한 것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데 그것도 이론이 있나 봐요. 그죠? 자, 과연 존 내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교시, 자, 반장은 어떻게 뽑나요? 그랬는데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반장 어떻게 뽑습니까? 주로 투표로 뽑으시나요? 네, 또는 추천으로 뽑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보통은 이제 선거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반장, 부반장, 또는 뭐 회장, 부회장들을 뽑고 있는데요, 그죠? 네, 과연 여러 가지 선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알면 좋아요. 잠깐 보고 갈까요? 자, 가우스 기호 그랬네요. 자, 가우스라는 거, 가우스가 만든 기호예요. 그래서 가우스 기호라고 부르는데요. 읽을 때도 가우스 X라고 읽어줍니다. 가우스 X란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랍니다. 그랬어요. 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한번 보세요. 자, 가우스 3.1이면 3.1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에 만약에 여기 3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4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3.1이면 요쯤 될 텐데 이 3.1을 넘지 않으면서 정수. 그러면 최대 정수가 누구예요? 그렇죠. 3이 되겠죠. 이런 얘기예요. 또 가우스 0은 0이고요. 가우스 마이너스 1.7 그랬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선상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7이면 요만큼 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거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가우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양한 투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 반을 이끌 반장을 뽑도록 하겠어요. 그랬더니 자, 준혁이하고 준서하고 지금 준혁이, 준서, 그 다음에 하윤이, 그 다음에 채은이까지 자, 4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자, 각각의 공약들을 들어봤고요. 자, 우리 반을 대표할 반장은 어떻게 뽑는 게 좋을까요? 했을 때 뭐 가위바위보 하자는 사람도 있고요. 제비뽑기 하면 좋겠다는 사람, 또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후보를 선출해 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요. 투표를 통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게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 뭘 했습니까? 그렇죠. 순위를 쭉 주고요. 이름을 쓰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죠? 번호를 줘가지고, 자, 이렇게 나눴을 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써가지고, 자, 여기다가 직접 이름을 쓰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네, 이름을 쓰게 했어요. 자,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이렇게, 네. 1위, 2위, 3위, 4위를 정해가지고 투표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복식이라고 그럽니다. 그쵸? 네, 하나만 뽑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일단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투표 방식은 자, 일단 복식 투표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37명의 학생들이 투표를 했고요. 자, 그럴 때 자, 1위로 누가 나왔냐면 준서가 뽑혔어요, 지금. 그죠? 자, 준서가 자, 14표로 뽑혔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하나를 결정할 때, 그죠? 가장 간단하고 손쉽게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다수결의 원칙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네. 다수결의 원칙이다. 그래서, 자, 다수결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뽑힌 사람이 뽑히는 것으로 하자라는 원칙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라고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 다수결의 원칙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네, 빠르고 하나로 딱 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요. 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다 보면 어떤 의견이 무시돼요? 그렇죠.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네, 의견이 무시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네, 이러한 소수의 의견도 우리가 꼭 경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의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OC 그림 나온 거 먼저 볼게요. 자, IOC가 뭐죠? 그쵸, 올림픽이 어디서 열릴지 올림픽을 결정하는 그런 IOC인데요. 자,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베이징이 만세 만세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32표를 얻어서 1등이다 그랬는데요. 자, 올림픽 개최지는 과반수를 득표해야 된답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죠? 과반수를 득표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반수를 얻을 때까지. 그래서 4차에 이르는 재투표로 인해서, 그죠? 시드니가 과반수로 득표가 됐어요. 그래서 2000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시드니가 결정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반수에 대한 얘기, 우리도 그냥 많이 뽑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n명에 대한 과반수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자, n이 짝수일 때는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자, 첫 번째로 n이 짝수일 때, 그러니까 50명 그러면 25명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2분의 n 25명 한 거에다가 한 명 더한 26명이 돼야 과반수가 된다라는 의미. 하지만 만약에 n이 홀수이면요. 그렇죠. n이 홀수이면 예를 들어 51명이면 그때는 2분의 n 플러스 1을 한다. 그러니까 51명에다 한 명 더하면 52명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26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n이 짝수냐 홀수냐를 꼭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것을 또 색다른 방법으로요. 가우스 기호를 이용하면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가우스 기호를 사용하면은 n이 홀수이든 짝수이든 상관없이 여기서 얘기하는 과반수는 2분의 n에다가 더하기 1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에 이 가우스는 항상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말한다 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과반수로 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짝수 홀수일 때로 나누는 것과 가우스 기호로 나누는 것,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다수에 의한 결정이었어요. 그죠? 자, 득표 중에서 가장 큰 최대값을 선택합니다. 장점은 최대값이 항상 존재하므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가능하죠. 하지만 단점은 뭐예요? 그렇죠. 소수의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많을 수도 있어 결정이 역설적으로 낮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 낮은 지지를 받을 수도 있더라. 그래서 그냥 다수결에 의한 결정. 두 번째는 과반수의 투표였어요. 그죠? 방법은 n명의 투표인의 과반수에 가우스 2분의 n 플러스 1을 얻어서 선택하게끔. 그래서 장점은 과반수 높은 지지를 받은 합의가 된 의사결정, 그런 수단이지만 단점으로는요. 그렇죠. 과반수 득표가 나오지 않는 경우 계속해서 끝이 나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 투표 결과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후보가 많을수록 과반수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보다의 선택은 우리가 좀 읽어봤을 때도 복잡한 면이 있었습니다. 자,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서 합계의 최고점을 선택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장점은 1위뿐 아니라 다른 순위에 대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주어진 후보들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할 때는 유용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뭐예요? 그렇죠. 결정 방식이 다소 복잡하면서 과반수 1위를 받은 후보가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단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